혼자 잘 노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혼자 잘 노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이러하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그리고 집에서 혼잣말을 한다. 계획 없는 주말을 사랑한다. 쇼핑을 가더라도 혼자 가는 걸 선호한다. 가기 싫은 모임은 고통이다. 사람을 만나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생각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람들은 보통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롭다, 울적하다, 혹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요, 이건 타인과의 시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는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즐길까? 안타깝게도 절반은 혼자 있을 때 나쁜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25%의 사람은 좋은 고독을 경험했죠. 실험자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외로워할 사람은 외로워했다는 겁니다. 단지 좋은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높았죠. 다시 말해 나는 좋은 대인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가 많든 지위가 높든 낮든 약속이 많든 적든 좋은 대인관계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일, 그러니까 지금 혼자라고 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말자고요. Hi everyone, I'm DJ Jinjin, someone who often feels lonely.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자, 처음 들으신 곡은 2NE1의 Lonely 였습니다. 가사 한 줄에 Lonely가 5번이나 나오죠. 굉장히 외로우신 것 같습니다. 좋은 고독을 즐기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오프닝에서 혼자 잘 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혼자 잘 못 놀아요. 네, 저는 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맞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한번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맞는지 한번 난 이게 맞고 난 저게 맞고 하는 걸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집에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저는 지루합니다. 굉장히 지루해하고요. 집에서 혼잣말을 한다. 저는 단 한 번도 집에서 혼잣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혼잣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계획 없는 주말을 사랑한다. 뭐 진짜 가끔 한 10번 중에 한 번 쉬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저는 계획이 있는 주말을 사랑합니다. 쇼핑을 가더라도 혼자 가는 걸 선호한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 번 혼자서 쇼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세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싫은 모임은 고통이다. 이건 참 애매하다. 그냥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 아니다를 생각하기도 좀 그렇지만 저는 뭐 딱히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사람을 만나야 재충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뭔가 사람으로서의 그 에너지 교류가 없고 혼자 자꾸 집에 있으면 뭔가 저는 오히려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슨 생각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저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쇼핑을 가더라도 혼자 가는 걸 선호한다 빼고는 다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튼 이 결과라면 저는 혼자 잘 노는 사람이 아니네요. 자, 일단 혼자 있을 때 주로 제가 무엇을 하냐? 저는 혼자 있을 때 뭐 청소하기도 하고 뭐 빨래 하기도 하고 설거지 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혼자서 논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 뭔가 혼자서 뭔가를 하면 되게 외로워하고 그래서 혼자 이제 그만 있어야지. 누구 만날 사람 없나 하면서 찾아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노는 걸 좋아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에너지 받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혼자서 온전히 쉬는 거를 좀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게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취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과 같이 하기 위함이지 뭔가 혼자서 게임을 하거나 혼자서 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거는 진짜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혼자 노는 거 저한테는 부정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잘 못 놀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좋은 이유는 사실 저는 그거 같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고 힘들고 뭔가 가끔은 내 몸도 마음도 쉬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뭐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뭐 소파 나와가지고 이렇게 TV 보면서 밥도 먹고 뭐 하면서 정말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작가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혼자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의 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하루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하루도 불가능입니다. 저는 반나절 정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버리고 있지? 이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지금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일어나가지고 뭐 누굴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간다든지 뭐라도 하려고 항상 하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고요. 그런데요, 앞에서 실험 하나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결과만 보자면 외로움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많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따로 있었단 말이겠죠.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고독 많이 많이 즐겼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고독한 시간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아도랑과 함께하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외롭지 하지 않게 할 노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예 이 고독을 즐겨봅시다. 워하우스의 곡이에요. Mercenary. 네, 지금 소개할 이 분은요. 찐디의 흥미진진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따흐! 변호사 이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지냈어요. 저 뭐 기본적으로 뭐 재판도 많이 했고 약간 제가 취미가 이제 그 찐디랑 똑같이 그렇죠. 댄스를 좋아하다 댄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이야. 물론 예선 탈락을 했지만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뭔가 1라운드에 이제 프로를 만나가지고 어유. 네, 유진 쌤이라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아유, 만났어요. 아유, 그래서 아유, 이렇게 뭐 해보지도 못하고 아. 떨어졌지만 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찐디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무대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습니다. 나 이제 심사위원 한 명이 보고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얼어가지고 약간. 그렇죠. 긴장이 되죠.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 근데 바쁘실 텐데 찐디의 흥미진지 마지막 방송에 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찐디라면 뭐든 제껴놓고 가야 되는데 또 아.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네. 뭐 그냥 그때 기분이 묘했는데 그쵸. 그래서 마지막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냥 날짜도 안 물어보고 가겠다라고 했죠. 심지어 제 콘서트도 또 와주시고 너무 재밌게 아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목이 나가 있는 상태도 약간 후폭풍을 제대로 맞고 있기 때문이죠. 자, 라디오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고 많이 친해졌고 했지만 이현 변호사님한테는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콘서트도 와줬고 1주년 제 그 라디오 그것도 축하도 해주셨고 자 아무튼 근데 콘서트 때 네. 저는 이제 저희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아도란 식구들을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딱 같이 앉아서 같이 봤거든요. 찐디가 약간 찐디가 울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듣던 대로구나 하면서 이제 뭐 감사한 마음 얘기하길래 그렇군 하면서 옆에 봤는데 아니 PD님이 거의 뭐 이렇게 PD님 눈가에서 뭐가 도르르륵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보일 정도로 흐르고 있었단 말이야? 네, 약간 그 조명에 반사돼서 약간 피싱 같은 약간 그래서 울어야 되나? 나 왜 눈물이 안 나지? 내가 쓰레기인가? 나 지금 너무 변호사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줄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PD님은 그냥 톡 건들면은 그냥 주르르 흐르시는 분이에요. 이게 낱말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지만 뭐 알겠습니다. 저도 뭐 울본데 아무튼 그동안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좀 어떠셨나요? 저는 근데 진짜 그 TV도 해봤지만 라디오를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보이는 라디오인지 몰랐지만 라디오라는 걸 너무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FM 라디오를. 그래서 항상 거기 라디오 방송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꿈을 이룬 것 같아서 항상 가장 고마워하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꿈 자체가 라디오 DJ 데뷔할 때부터 얘기했었고 그걸 이뤄준 게 아도란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아도란에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긴장해서 왜냐면 꿈을 이루는 자리니까 내가 라디오라고 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 대본이 왔는데 심지어 영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야 라디오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하면서 대본을 공부해 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전날 밤까지 대본 빨리 보내주세요. 저 이거 확정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엄청 긴장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 자 종종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찐디를 사랑하는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3분 다 외자예요. 엑소, 송준 그리고 이현. 야, 이 3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같이 있으면요 정말 나를 동생으로서 뭔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를 정말 많이 느낍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부끄럽지만 PD님들이 이거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편집을 하고 있으면 항상 느껴진대요. 목소리에서 꿀이 떨어져요. 뭔가 너무 예뻐하고 너게 좋아하는 게 보여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저도 방송을 막 조금씩 해보지만 다른 약간 연예인 분들은 약간 이렇게 샷 들어왔을 때 방송 중일 때랑 아닐 때 약간 온도가 조금 다르신 분이 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분은 찐디는 항상 밝아 항상 진진이야. 그래서 진진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투명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DJ가 아닌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되게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왜 이게 난데 왜 다 나한테 그러는 거지 했더니 이제 온오프가 있어야 된다 너도.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온이고 집에서 나오면 온이고 집에 들어가면 오프거든요. 저는 오히려
예. 그래서 일할 때 모습이랑 뭐 평소에 뭐 정말 친구들 만나는 자리나 뭐 변호사님 밖에서 만나도 똑같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저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켜져 있으면 똑같다. 네, 전원이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어요. 좋은데요. 근데 이제 진짜 잘 때 오프할 때 이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없더라도 아이돌 한국어 연락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야, 근데 약간 제가 없더라도 말을 하니까 뭔가 막 너무 이상해. 마음이 이상해. 너무 이상한데? 그쵸, 약간 찐디가 아도란이고 아도란이 찐디였는데 뭔가 내가 없더라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연락이 오면 그래요? 찐디가 없는데 내가 뭐 근데 여자 아이돌인가요? 다음 아이돌 아니 그거는 뭐 저 피디님이랑 작가님이 저 항상 궁금합니다. 그냥 아이돌 한국어가 아니라 남자 아이돌 한국어인지 그렇죠. 여자 아이돌 한국어인지 명확히 특정을 그렇죠, 해주시면 그렇죠. 어떤 변호사로서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떤 합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찐디가 아니면 의미 없지만 혹시 여자 아이돌 혹시 미리 말해주세요. 그러면 투명한 사람이네요. 변호사님도. 이 투명한 두 남자, 두 남자 아이돌 한국어를 함께 함께 했습니다. 자, 마지막이라 그런지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정말로. 노래나 듣고 옵시다. 이현님이 처음 아도란에 나와 주셨을 때 틀었던 곡입니다. 아스트로의 외친다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세븐틴의 음악의 신까지 들려드릴게요.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자, 준비 되셨습니까? 네, 얼마든지 진행해 주시죠.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디의 흥미 진진! 찐디's 흥미진진 is a time to reinterpret Korean expressions. 자, 그동안 제가 참 황당한 질문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흰 천과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지우 선배를 구속 그럼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산타 할아버지의 무단 주거 침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으신 게 이게 구속할 때 주거 부정을 보거든요.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한 집에서 산다 이러면 솔직히 도망갈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다시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봐도 산타 할아버지는 구속이 맞다. 구속이 맞다.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 오늘도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자,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피디님, 처음 계약하실 때랑 다르잖아요. 이거 안 되겠네. 네, 있을 때 잘해. Do well when they're around. 자, 말 그대로 있을 때 잘하자 이 의미입니다. 피디님 듣고 계십니까? 아까부터 PD님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계약 위반 사항이 있거나 제가 필요한 일이 있나요? 녹음기 꺼내고 녹음기 꺼내면서 자, 사실 뭐 변호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할 얘기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 저희 회사로 찾아와 주셨었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진진에게 전 그때는 녹음기를 켜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요. 힘든 거 안 시키겠다고 했던 우리 제작진. 그래요? 여기에서 그 비닐봉지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저글링 시키고 뭐 여기에서 노래 시키고 막 얼음 막 이런 거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와 이거 처음이랑 다른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맞네. 아니 무슨 라디오라고 했어요. 맞네. 라디오인데 심지어 EBS야. 그래서 약간 맞아. 엄격 근엄 진지하게 딱 가서 그냥 법에 대해서 한국의 법이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뭐 이런 걸 주더니
이러고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이거 뒤에 스위치 키는 거고요. 이러면서. 심지어 이게 저는 뭐 이렇게 환영 인사 뭐 몰칸 아니야. 그냥. 고정이야. 네. 정규 프로야. 맨날 나올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약간 그 어떤 계약 위반이거나 어떤 계약 전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닌가. 심각하게 PD님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야, 요술봉을 이제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가장 부끄러워하셨어요. 앞에는 막 네. 한번 보시죠 하면서 이제 변호사님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최종감 특공대 하고 나서는 이러면서 이 마이크 안으로 숨는 그런 모습, 얼굴 빨개지면서 정말 저의 자존감을 깎아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요술이 그런 요술이에요. 자, 아무튼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있을 때 잘해를 꺼낸 건 고용주와 고용인, 사장과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실례가 아니라면 이 의원님은 고용주이신가요? 고용인이신가요?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고용인으로 시작하죠. 이거 어소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하고 좀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 이제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는 자기 로펌을 차려서 대표가 되죠. 저는 약간 이 가운데 단계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고용인인데 네. 지금 이제 저도 10년 차니까 제가 이제 고용한 직원들도 있고 제가 제 일을 도와주시는 어소 변호사님도 있고 네. 요새는 약간 고용주 입장에서 조금 더 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고용주가 되고 싶어하는 이 남자. 저는 고용주가 꿈입니다. 이 투명한 남자. 이 고용인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지금 물론 뭐 저도 이제 10년 차지만 뭐 이렇게 오래됐다라고 하면 오래된 거고 짧게 됐다라고 하면 짧게 된 거지만 뭔가 뭐랄까. 고용주의 어려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 고용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제가 약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아서 그냥 뭔가 신분 상승을 시켜주면 안 되나 약간 이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해봤습니다. 자, 저도 고용인 입장이죠, 사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고용인. 누가 불러줘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용인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장과 직원의 마음 굉장히 진짜 다릅니다.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네. 제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때 완전 막내였을 때는 아니 선배들은 아니 파트너님 아니 대표님은 근데 왜 이거 안 해주시지? 이걸 왜 안 해? 이걸 왜 시키는 거야? 이걸 왜 내가 해야 된다고? 맞아. 근데 이제 제가 쌓이니까 그냥 저도 이제 맞아요.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저도 똑같이 이걸 왜 내가 이걸 내가 해야 돼? 그 3단 콤보 있잖아요. 직장인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3단 콤보를 제가 이제 위에서도 쓰고 아래에서도 씁니다. 이제 약간 위 입장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법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채용이 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를 한국 분들이 계약서를 진짜 잘 안 읽어보세요. 그냥 어쨌든 여기 사인하면 되죠. 이거밖에 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다 안 보실 거잖아요. 3개 정도만 확인하세요. 하나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거는 나와 사장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사장님한테 뭘 해줄 건지, 사장님이 나한테 뭘 해줄 건지. 이 급부와 반대 급부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장님은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돈을 주시잖아요. 돈 얼마 줄 건지. 요거 꼭 확인하시고 이거 하실 때 뭐 세금 포함이냐, 세금 제외 이런 거 체크하시고 제가 이제 뭘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는 체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주에 며칠 일하는지, 월 몇 시간 일하는지, 퇴근 시가 언젠지, 그리고 예외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뭘 시킬 수 있다. 예외 조항 같은 거가 들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애매하게 적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야근시킬 수 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갑자기 사장님이
5년 난 네가 필요해. 그 이러면 야근해야 되는 이러면 거야. 와. 필요한 경우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말이라도 듣고 녹음이라도 해놓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사실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시작이 잘못된 느낌? 단추가 잘못 껴져서 나중에 그 일이 불거져서 뭔 일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작부터. 네, 시작부터 뭔가 잘 살펴야 된다. 그 시작이 뭐냐? 계약이다, 여러분. 계약, 맞아요. 계약서 잘 보셔야 된다. 네. 항상 저도 주변에 친구들 많이 힘들어하고 뭐 물론 변호사님한테도 부탁도 드리고 막 이런 예,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안 알아보면 답답해가지고 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계약서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이제는 변호사님을 찾아가겠지만 그때는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혼자서 막 그 네이땡에 표준 계약서 쳐보고 막 이게 들어가 있는지 왜 우리는 이게 없지?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이게 더 들어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봤던 것 이게 진정한 약간 리더 자질인 게 제가 아이돌 분들 이제 사건을 가끔 하면은 계약서로 고쳐져 있는 계약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돌 분들 바쁘시니까 그냥 다 이렇게 돼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해버리시거나. 근데 뭔가 수정이 돼 있고 협의가 오간 게 있어. 흔적이 있어. 이건 누가 고친 거예요 하면은 리더가 했대. 근데 리더분들은 약간 이런 성격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 캐보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조사를 해봤다. 맞아. 이런 리더가 있으면 팀이 정말 든든하죠. 나중에 손해 볼 일도 적고. 그렇죠. 저희가 데뷔했을 때는 사실 저희도 이제 재계약을 한 입장이니까 데뷔했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너네 데뷔시켜준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했던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좀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 저희도 경험한 게 많고 회사랑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잘 수월하게 아스트로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회사도 굉장히 많고 진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최대한 리더로서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 리더미 약간 느껴집니다. 이 리더미. 부끄럽네요. 자, 아무튼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초과 근무를 하게 된다. 이걸로 문제를 어떻게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그 계약적인 면이 좀 크겠죠. 그럼요. 계약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근로를 월 몇 시간, 주 몇 시간 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해라. 그거에 정해진 것 이상을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일해 주겠습니다, 사장님 이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상은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단 사내 어떤 문제 시스템을 통해서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만약에 시킬 거면 나한테 추가 수당을 줘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해주고 상대도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 초과 야근을 해드렸으면 수당 얼마예요? 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어쨌든 전제 조건이 계약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만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입사 전 구두로 근로 조건을 논의를 했는데 다르다. 입사해보니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이제 한국은 뭐냐면 구두 계약도 이런 요식 계약이랑 똑같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불요식주의라고 하는데 자, 이건 한국에서 정말 안 쓰는 표현이니까 변호사들만 아는 표현이고 뭐냐면은 계약에는 형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계약서, 뭐 전자서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내가 예를 들어 뭐 PD님이 찐디 이따가 춤춰줄 수 있지 했을 때 찐디가 실수로 아, 네, 물론이죠라고 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했어. 와, 성립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계약서를 쓰냐? 이런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뿐이지. 그렇죠. 만약에 구두 약속도 요새는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 말로 한 약속이 녹음돼 있다. 계약서랑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구두 약속도 어기면은 구두로 약속한 근로 조건을 어기면은 화를 내셔도 됩니다. 네.
저는 PD님한테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할 말이 없는 게요. 저는 진짜 뭐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뭐 어려울 거 없죠. 네네네. 괜찮아요. 네. 약간 이렇게 자동으로 끄덕끄덕을 하셨군요. 끄덕끄덕. 이게 사실 거의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약간 몸에 배어 있는 그거니까. 그래서 네 괜찮아요. 뭐 하면 되죠. 뭐 어려운 거라고. 제 기본 그 스탠스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동차 앞유리에 있는 인형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강아지처럼 이렇게 그 오뚜기 마냥 네, 하다 이러고 보니까 있습니다. 네.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 여러분 계약서로 보호하도록 합시다. 저는 이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만약 사장이 네. 사직을 빌미로 네. 임금 체불을 할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정말 많죠. 이제 저희 아도란에 듣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어리시잖아요. 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는데 보통 이제 그만두고 나갈 때 임금 체불해요. 못 맞아요. 받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노동청의 진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그 가장 가까운 노동청 치셔가지고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나 진정 넣으려고 해. 임금 체불 진정 코너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 딸깍이에요. 누르기만 하면은 거의 일주일 내로 담당관 배정돼가지고 그 노동청 담당관님이 직접 전화를 하세요. 사장님한테 이거 뭐냐, 당신 체불됐다 하고 이게 강력한 게 한국에서는 임금 체불이 있으면은 형사처벌이 돼요. 전과가 생겨요 사장님한테. 네, 벌금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고용노동청에 검색하셔서 전화하면 끝입니다. 네, 임금 체불됐어요. 진정하려고 해요. 이거 한마디만 하세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어쨌든 그만두려고 할 때 네. 뭔가 그걸 빌미로 조금 악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노동청에 가서 임금 체불 코너로 가가지고 신고를 하면 된다. 네, 임금 체불 진정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자, 반대로 사장 입장에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직원을 근무 태만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형사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계약을 잘 해야 돼. 그렇죠.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장님이 잘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고용주 사장이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게 한국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한 번 고용을 하면은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떤 페널티를 줄 때도 징계를 할 때도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절차가. 그래서 일단 고용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근로자에게 어떤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요 경우에는 사장이 하실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무 태만이 너무 오래 이어지는 경우에 그냥 하루 피곤할 수 있죠. 그렇죠. 한 달 내내 출근을 안 해. 이런 경우에는 그걸 근무 태만으로 해고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벼운 징계 정도, 다른 뭐 이렇게 감봉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뭐 형사 고소할 수 없고 소송 제기를 따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변에 대표 형들 얘기 들어보고 뭐 하다 보면 뭐랄까 어려움을 겪는 대표 형 누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떡하냐. 근데 다 변호사한테 가면 하는 말 똑같잖아. 변호사들이 근데 한국에서는 못 잘라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해고를 못한다. 해고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들 직원 때는 생각 못하다가 대표가 되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였네. 되게 약간 나 되게 보호받고 있는 거였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사장이든 직원이든 서로 있을 때 잘하자.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 그러면 오후 4시 시간대 열심히 일하고 있을 전국의 근로자들을 위한 추천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낮 동안은 난 마을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전 세계 항공이들을 오구오구 둥가둥가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제 마지막 출동이라고.
마지막까지 이걸 시킨다고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말씀드려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됐고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Just call name 자존감 특공대. 특공대. 혈액순환 확대입니다. 자존감 특공대 is a section where you can talk to us about your concerns. 자, 마지막까지 요술봉을 들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BGM 그만 넣어주세요.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좀 정이 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항상 네. 사람이 정리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약간 이게 꿈에 나와요. 이게 녹화 그 전날에 꿈이 나와요. 전날에 야. 이 금색과 그 진한 핫핑크와 이게 핫핑크. 꿈에 나와요. 야, 얘가 거울 기능도 있어요. 거의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비춰가지고. 처음에 이거 버튼 누르면 소리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저는 진짜 이 악마 예 정이 들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해준 아이돌 한국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의 제보에 의하면 네. 평소에 굉장히 귀엽게 얘기하시는 편이시란 말이죠.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약간 애교 부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약간 그런 느낌. 뭐 땡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술봉이랑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아니야. 법원이나 뭐 의뢰인 만날 때 굉장히 딱 확 바뀌시겠죠? 거의 애초에 말을 안 합니다. 그래요. 이게 약간 변호사라고 하면 말을 진짜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좋은 변호사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의뢰인분들 만나면은 네. 제 말을 들으려고 오시는 건데 제 많은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오신 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많이 이런 일이 있었고 얘는 원래 이렇고 얘랑은 이런 일이 있었고 얘는 얼마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말해줘야 최대한 많이 듣고 분석해서 제가 정확한 말을 해드리는 직업이지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그건 사기꾼입니다. 변호사가 아니에요. 야, 근데 진짜 딱 방금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맞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뭔가 맞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를 듣고 싶은 거지.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한테만 귀여운 이현 변호사님과 함께 자존감 특공대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만에서 아이디 Q1211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 찐디, 저는 경력 15년 차 프리랜서예요. 이 정도 연차면 뭐든 능숙하게 해낼 줄 알았는데 요즘 너무 괴로워요. 저는 얼마 전 새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동안 해온 방식이랑 달라서인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도 첫 미션을 엉뚱하게 해버렸어요. 업무의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아무리 처음이라도 잘 했어야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팀원들 보기에도 부끄러웠어요. 앞으로 무사히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지 너무 두렵습니다. 네, 프리랜서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년 차라고 하시니까 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그렇죠. 15년 차인데 실수를 한다. 실수를 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먼저 연차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자신이 경력이 있으니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10년 차에 곧 9주년이란 말이죠. 예. 물론 콘서트를 하면서 진짜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9년 만에 첫 콘서트고 솔로로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려서 준비를 과하게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 정도로.
있는 시간 안에서 정말 노력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느낀 게 딱 두 가지예요. 노력을 덜 해도 자신감이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하. 노력을 덜 해도요. 덜 해도 그리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건 맞죠. 충분히 너 잘하는데 왜? 왜 이렇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를 좀 겪어보니 좀 느꼈고요. 저는 근데 떠셨어요? 많이 떨었습니다. 진짜 저는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네. 심지어 끝나고 무슨 그 2인무 두 짜간무를 하시는데 그 게스트분이랑 하는데 뭐 이렇게 실수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저 보는 관객은 느끼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프로구나. 실수를 했는데도 저는 전혀 못 느꼈다. 원래 이런 공연인 줄 알았어요. 긴장을 했다고요? 네, 저는 긴장을 좀 많이 했고 특히 첫 공 때는 그 앞에 세 곡 이렇게 막 저희가 달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곡에서 저는 긴장을 좀 많이 했었고 리허설 때 그 전날 리허설 때는 뭐랄까 내가 이걸 해서 뭘 더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 되게 잡생각들이 너무 무대를 그 못 즐기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노력과 뭔가 마음과 그 자신감과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근데 실수를 한다고 그렇게 큰일도 나지도 않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도 그 하나 놓치면 막 너무 크게 느껴지고. 진짜요? 예. 저도 뭐 예를 들어 가사 타이밍을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라이브 하면서 박자를 하나를 틀린다는 건 뭐 가사를 틀린 것도 아니고 박자 하나 밀린 건데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다 완벽하고 싶어 하는 사람. 끝나고도 기억이 나요 그게? 나죠. 진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잘한 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래 이만하면 그건 털어버릴 수 있다. 라는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주저리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 된지 아까 10년? 네, 이제 올해로 딱 10년이 됩니다. 10년 차 변호사죠. 16년? 아니요, 10년. 16년도. 그죠. 2016년도에 이제 제가 변호사 면허가 나왔으니까요. 이야, 데뷔 동기네요. 여러분 얼굴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동기예요, 여러분. 네, 데뷔 동기입니다. 네. 저희도 16년이었고. 진원 동기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자, 10년. 그러면 약간 경력자의 부담감이라는 게 좀 있죠. 완전 네. 있죠. 이게 의뢰인 만날 때는 없어요. 재판 나갈 때도 없죠. 네. 근데 어떨 때 있냐? 같은 변호사들 만날 때 있습니다. 이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저 혼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한 여러 명이 붙거든요. 한 4-5명. 네. 그럼 반드시 회의를 해요. 뭐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할 때 어떡하죠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변호사들 시선이 순서대로 자기 선배를 봐요. 3년 차는 5년 차 보고 5년 차는 7년 차 보고 7년 차는 저를 봐요. 그럼 그 순간 그 짧은 사이에 땀이 확 나면서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데 맞아요. 엄청 긴장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연차가 되면 될수록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치부가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혼자서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좀 안타까운 건데 저는 혼자 하는 일 그리고 뭔가 팀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평소에 내려놔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라디오 DJ를 하면서 DJ는 충분히 잘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마이크가 꺼지면 나는 바보여도 돼 라고 내려놓는 편이에요. 왜냐 나는 내 일을 잘하면 되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사람들 만날 때 굳이 내가 막 멋있으려고 안 하고 굳이 내가 뭐 그냥 나로서 뭔가 접근을 하고 싶지 뭔가 실수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일할 때만 저는 갖고 있는 편이에요.
너무 좋다.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약간 음. 사생활에 들어가면 어쨌든 그리고 내가 이 사건 담당 변호사인데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지, 뭔가 이렇게 행동해야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법정 밖에서도 약간 그 부담감이 있는 게 이제 밑이라고 표현한 그랬죠. 전연차 변호사님들이 네. 따라하거든요. 그럴 저도 수 1년차 때 재판 갈 때 따라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에스코트처럼 1년차 때는 재판 갈 때 혼자 못 갑니다. 약간 여러분 이제 유치원에서 밖에 나들이 할 때 유치원 선생님이 있어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1년차는 반드시 이제 시니어급 이상 한 5년차 변호사님이 있어야 재판정에 가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부터 다 배워요. 차를 탈 때 누구에게 인사하는지, 어디 타는지, 내려서 누구한테 명함을 주는지, 뭐 야. 그런 거를 다 따라 복사하거든요. 거의 왜냐면 매뉴얼대로 다 그쵸. 하듯이. 또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뭐 파트너님 보고 배워. 그러면 돼.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따라할까봐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게 있죠. 경력이 있어서 더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자분이 본인도 말을 했습니다. 첫 미션이었다. 첫 미션. 첫 미션. 근데 첫 미션은 원래 다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사실 실수할 확률보다 실수 안 할 확률이 훨씬 희박해요. 그렇죠. 네, 정말로. 물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뭐 처음인데 어때? 라고 뭔가 좀 돌려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도 좀 큽니다. 그리고 처음에 실수한 게 낫지 않아요? 뭔가 그쵸. 이렇게 더 중요한 단계, 더 큰 일을 맡았을 때 하는 맞아요, 것보다는 맞아요. 처음 해보니까 이해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실수를 그때 하고 교정받을 기회 한번 찬스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Q111님께서 사실 물론 15년 차라고 하셨지만 어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저는 그래요. 멤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항상 위아래를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연차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항상 저는 맨 밑에 있는 연차 친구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냥 하나로서 뭔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내가 먼저 얘기하고 누가 먼저 얘기하고 이런 거를 두기 시작하면 뭔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그 싸움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결국에는 제일 선배 혼자 맞아요. 말하고 있어. 혼자 말하고 내가 정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나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뭔가 수직보다는 수평에 좀 더 이렇게 맞추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마지막으로 Q111님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약간 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실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는 이미 저질러져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프로젝트니까 그분들한테는 솔직해져야 돼요. 약간 15년 맞아요. 차고 저도 10년 차인데 그러거든요. 저보다 밑에 사람한테는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을 오픈하기가 좀 두려워요. 겁나고. 그쵸. 그거를 빨리 떨쳐내고 열어줘야 돼요. 내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실수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약간 한국어에 불치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15년 차여도 1년 차부터 14년 차 때까지 다 나를 오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맞아요. 마음을 여시면은 실수 뒤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오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뭔가 나는 무조건 실수하면 안 돼. 나는 무조건 높아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나 바보같이 실수했어. 웃어 넘기면서 오히려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좀 털어냈으면 좋겠는 맞아요. 이 털어내야 마음의 돼요. 짐을 좀 덜어내고 미안하다 내가 이거 아까 뭐 좀 얘기를 못 해가지고 실수가 좀 있었네. 자신의 잘못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뭐 이야기하면서 더 친해지고 다음에 실수 안 할게라고 하고 또 그 말에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Q1E11님을 위한 주문을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무슨 주문을 드려야 할까요? 마지막 주문이다. 잘 지어야지. 저는 약간 뭐 찐디가 말한 털어내고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찐디가 말한 동료들 우리가 저랑 찐디가 계속 동료들을 맞아요. 생각하고 동료와 솔직히 함께 함께. 털어내고 함께 나아가라. 어. 그 다음 프로젝트로 나아가라. 이거 첫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첫 프로젝트라는 거는 다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 다음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털어내고 함께 나아가라 정도가 어떤가. 그렇다면 동료들과 함께 털어버리고 오, 좋다. 앞으로 나아가라 야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얌만 같이 요술봉과 함께 외쳐주시면 와, 요새 먹지 끝까지 안 읽어먹는 거야. 그럼요. 이건 와, 진짜. 무조건 함께 해주셔야죠. 그 BGM 저거 삭제 이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이 없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Q1E 11님께 주문 한번 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E 11아, 동료들과 함께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얍! 얍. 돌리는 거야? 왜 돌리는 거야? 이게 이거를? 점점 멀어져야 소리가 이쁘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서 아, 그만해. 아, 그만해. 내 HP는 0이라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지막 함께 해봤습니다.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야, 이게 마지막 소감이군요. 맞습니다. 씨. 아, 쉽지 않네. 네. 아, 이게 마지막 소감이군요. 그렇죠. 마지막 소감입니다. 이게 저 일을 끝낼 때는 변호사들 일 끝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끝나면은 그분 힘든 일이 있어서 왔잖아요. 함께 힘든 일을 하고 이제 해결된 상황으로 밝은 세상으로 내보내드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헤어질 때 함께 있을 때 되게 변호사 일이란 건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되게 고통스러운데 나갈 땐 즐거워. 근데 이 라디오는 뭔가 이 마지막이 되게 쉽지 않군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게 울컥해지는 만큼 네네. 그동안 찐디와 뭐 이 아도란 식구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거를 마치고 이제 막 제가 혼자 집에 가야 될 텐데 그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그때 약간 좀 울컥할 것 같은데 그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찐디와 아도란 식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야, 뭔가 변호사님이 이렇게 울컥하시는 모습도 보고 뭔가 저 역시도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도 실감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웃으면서 보내드리고 싶고 조만간 또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밥 함께 하고 그리고 언제 또 제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졸업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 아이돌이라면서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작가님 무서운 거 봐봐요. 변호사님 나왔다고 돌아온다고 했다. 녹취 이러고 있다. 돌아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이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마음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아쉽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했던 시간 자체가 너무 저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저 예뻐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끝곡으로 딘 루이스의 With You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그리고 이현 변호사님 잘 먹고 잘 살자. 안녕.